이제 마지막으로는 제 이제 의견과 이제 기타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계속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1인 자치가구입니다. 그리고 말하고 싶은 거는, 여기 계신 분들에서 이제 고객이 필요한 소비시장하고 실제로 증가하고 있는 소비시장이 어딘가. 요것을 타겟으로 해서 준비하지 않으면은 성장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뭐 그래프상하고 계속 20% 넘어간 게 1인 가구 계속 늘어나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핸드폰 가지고 저 나름대로 엄지족 뭐 1인 어플 배달에 테이크아웃. 제가 이제 후에 이제 뒷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테이크아웃 개념입니다. 그리고 배달 관련. 그러니까 어느 특정 이게 이제 페트 플라스틱 용기를 나쁘다고 논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바뀌고 있는 게 지금 요즘에 계속 이슈되는 게 페트 용기에서 환경 호르몬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2020년 되면 유럽 쪽에서는 페트 계열은 사용 중지가 됩니다. 그리고 바뀌게 되는 게 지금 이제 알루미늄 쪽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저희가 흔히 노출된 많이 쓰는 게 여러분 보시면은 캔맥주 드시죠? 알루미늄 캔으로 돼 있잖아요. 알루미늄이 안 돼 있는 게 없어요. 저희가 우유를 먹더라도 멸균 우유 보시면 스트로우 위에 보면은 빨대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알루미늄 들어가 있죠. 저희가 알루미늄이 안 들어가면 보존성이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게 바뀌는 거고, 플라스틱 쪽에서도 좋은 거 있어요. PLA라고 생분해 용기라고 있는데, 그걸 쓰면 좋은데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도입을 못 하는 거고, 이거를 도입한 거, 그 생분해 용기를, PLA 용기를 도입한 거는 PK 마켓, 거기 가면은 그 용기를 도입했어요. 왜? 나중에 이거 이슈가 될까봐 아예 선제적으로 그 비싸더라도 그걸 이제 사용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 자체가 지금은 많이 이제 업그레이드 해갖고, 영국에서는 1년에 몇 개 정도 팔리는지 아세요? 알루미늄 용기, 냄비. 1년에 2억 개 정도 팔립니다. 그게 우리나라로 이제,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 용기를 쓰는 거는 미국도 그렇고 선진국, 선진화되고 저희가 그렇게 선진국이 될수록 그 사용률이 높고 또 HMR 그렇게 군들이 많이 발달을 하더라.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이제 알루미늄 용기로 이제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요거 관련해서도 저도 이제 육가공 쪽에 하시는 분이 이제 CJ에 계신데 그분하고도 하는 게 이 용기 가지고 하고 있어요. 새롭게 뭐냐면 이 용기 가지고 직화 개념이 될 수도 있고 유통기한 연장. 쉽게 갖고 지금 10일 나오는 거 15일까지 가능하거든요. 그걸 이제 해서 하면 가장 좋은 거는 유통기한이 너무 세갖고 정상가로 계속 판매를 할 수 있는 거고, 우선 이제 여러 용도에서 지금 많이 이슈화되고 많이 이제 찾는 게 이런 분위기고, 지금 영국 용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CJ에서 뭐 사전 6개월 전부터 뭐 계속 테스트하고는 있다고 하는데 단점, 뭐 서로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여기서 뭐 환경 호불호이 나오고 여기는 안 나오고 뭐 이거는 논문에 의해서 이제 제가 한번 자체적으로 비교를 했던 그런 거기 때문에 너무 한쪽으로만 이렇게 생각 안 해주셔도 되고요. 이제 이거 자체가 이제 렌즈 기능이 되고 직화가 되고 오븐이 되고 그리고 실링이 된다.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용기 트렌드가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 관련된 건 뒤에 또 이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만들어서 지금 이제 제안을 했던 거예요. 보통 이제 알루미늄 용기에 제가 담게 되면은 부대찌개인데 육수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요거를 어디에 저 삼성 웰스토리에 와서 이제 저희가 상담하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현대캐피탈 쪽에 납품권 때문에 얘기하고, 홈쇼핑 쪽에서는 얘를 갖다가 바로 이제 1인분짜리로 이제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흔히 얘기하는 게 이거는 그냥 아빠들의 요리라고 그냥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집에 가서 요대로 그냥 다 육수까지 넣어서 끓이면 물량 계량할 필요가 없으니까 조리가 다 되니까 초보 아빠도 할 수 있는 거. 근데 다른 쪽에서 보면 워킹맘 있잖아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갈 때 얘를 들고 갔으면 좋겠다. 뭐냐면은 집에 가서 내가 마트까지 가고 뭐 하느니 차라리 얘가 우리 회사 앞에 와서 있으면 나는 오전에 주문해 놓고 들고 가겠다는 컨셉을 잡은 게 현대캐피탈 쪽이었거든요. 괜찮습니다. 이거 가능하다. 단 이게 제조원이 이제 어디가 될까 이것 때문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막 고민하다. 분명히 이 시장을 분명히 요구하는 시장이 있고 이거만 수요가 있을 거라는 게 지금 계속 판매가 되고 있는 게 폼플론이나 롯데에 가게 되면 되게 많거든요. 여기 이제 저도 이제 막 하다 보니까 부대찌개 관련 데도 있고 여러 군데 있고. 이제 이 용기로 이제 단적으로 예를 들면은 지금 피자 관련돼서는 요거 가지고 피자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자세한 거는 모르겠지만 이 용기 가지고 하는 거고, 저도 피자에 대해 제안 드리는 게 그거예요. 외식과 내식이 있잖아요. 외식 고객은 가면 갈수록 이제 경기 둔화되고 그다음에 일본처럼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식 고객, 그러니까 저는 쉽게 얘기하고 잘 꾸며지고 잘 좋은 컨셉이다 그러면은 굳이 배달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된다면은 이 용기에 담아서 똑같은 맛을 재현할 수 있다면 집에다가 배달해 주라는 거죠. 그러면 편리하게 내 끓여 먹을 수 있고, 뭔가 갖다가 지금도 오븐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자 할 때 제가 그냥 계속 쓰는 단어는 그거예요. 왜 굳이 구워서, 그러니까 매장 오면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데 배달에 들어오면 다 식어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그러지 말고 저는 이제 피자는 잘 모르지만 생지 위에 얘를 바로 토핑해서 오븐 예열만 시켜놓고 계세요. 저희는 갖다 주면 거기서 예열된 거 넣어서 15분만 지나서 피자가 구워서 나오면은 바로 따뜻하게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컨셉을 이제 자꾸 얘기를 해주거든요. 요거는 제가 요즘에 하도, 이게 저도 알루미늄 그 회사 들어간 지 딱 2달 됐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용기를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갖고, 제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다 담아서 끓여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조리됩니다. 예. 쉽게 갖고 여기다 다 포장해 줬는데, 소비자는 이 용기를 직화해 냄비로 생각을 하고 끓여야 되는데, 이 냄비는 버리고 별도 냄비 후라이팬 준비하고 얘를 해 먹고 있는 상황이니, 제가 해야 될 게, 이게 시급하겠다 해갖고 이걸 다 만들어서 끓여서 조리를 하는 과정을 그냥 다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우선 차후에 저도 이제 QR코드 모델 갖고 활용하면서 이걸 갖다 이제 고객이 찍으면 바로 동영상으로 갖고 시연이 되는 거를 알리고자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을 갖고 안 될 수 있는 게 없든 이 제품에 여기 이제 실링이 된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이제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알루미늄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포장 용기 자체에서 혹시 이런 제품 보셨나요? 캔 용기인데, 저도 여기에 지금 국선생이 있을 때 저도 여기서 피클 만들어 갖고 판매를 했습니다. 반응은 되게 좋았습니다. 이게 좋은 컨셉이다 이렇게 느낀 게, 밑에는 PP고 여기 알루미늄으로 갖고 합니다. 그 다음 위에 내피 P 하는데, 어쨌든 개봉하고 나서 얘를 뚜껑만 닫아서 남는 거는 냉장 보관하면 된다는 거죠. 되게 편리한 거죠. 여기에 저도 얼마 전에 이쪽에서 이제 산 게 있는데, 여주쌀 1kg씩 포장되어 있는데 괜찮더라고요. 왜? 이게 쌀 용기 필요 없어요. 1kg짜리 그냥 냉장고 넣어놨다가 뜯어서 먹을 만큼 해갖고 뚜껑 닫고 다시 넣어놓으면 되게 편리한 거예요. 쌀포대 10kg짜리 20kg짜리 필요가 없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여기가 뭐 김치, 그러니까 조선호텔에서는 이제 김치, 이거 이제 사서 보시면 저는 이제 활용을 해봐서는 아는데, 이게 이제 2가지 기능이 있더라고요. 숨 쉬는 기능하고 숨을 쉬지 말아야 되는 기능. 김치는 숙성이 되는 게 pH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호환이 되는 게 공기, 안에 있는 공기를 밖으로 빼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거, 밖에 있는 게 안으로 들어가진 않아요. 이제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기능도 괜찮겠다. 그리고 이제 이 제품을 보여줬더니, 이게 용기에 이제 납품하시는 분은 이걸 갖다가 베이커리 쪽에 한번 제안을 해봐야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활용도는 각각에서 이제 내가 생각한 아이템을 접목만 하면은 무한대로 갖고 계속 나올 수 있다.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도 미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엄청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어갖고, 얘도 내년에는 대다수의 제품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출시되기 전에 최종 소비자 테스트 할 때 소비자의 반응을 이제 어떻게 최종 확인해서 결정을 하시나요? 소비자들이 이제 테스트를 한다고 할 때, 테스트를 한다고 미리 얘기를 하면 어떤 이제 생각이 막 있기 때문에 평소의 감정과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잘못된 얘기들, 뭐 이렇게 평소와는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근데 이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연구원이잖아요. 이걸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소비자 패널이 있습니다. 전문가적으로 해갖고 50에서 이제 100명 정도인데, 저희가 그걸 이제 만들어서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5점 척도로 해갖고 평가를 합니다. 그 결과치 해갖고 저희가 반영을 하는 게 있고요. 그렇지 않고 얘를 갖다가 바로 품평으로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 안 좋게 낮게 나와버리면 저희가 이걸 다시 이제 개선상으로 다시 빼서 그 요구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선 검토를 하고 개선해서 이제 품평으로 가는 방향이고요. 어쨌든 저희도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소비자 패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지해서 가는 게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내부 품평이 있다는 게 내부 패널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외부 패널은 저희가 이제 쉽게 따지면 10,000원에서 30,000원 비용을 지불해서 그분들한테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거고, 그분들도 그러니까 아무나 그 패널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사전에 미리 설문지를 돌리고 다 해서 거기에 통과하신 분만 이제 전문가 패널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비용을 드리는 것도 있고, 아니면 제품으로 다 기존에 만들었던 제품 가지고 제공해서 일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패널이 좋다고 평가한 결과치랑 실제 제품에 이제 판매되는 그 결과치랑 이제 유의성이 상관관계가 꽤 높은지 아니면은 어떤가요? 제가 만들었던 군에서는 거진 높았어요. RTC 개념에서는 높았고요. RTH 개념에서는 호불호가 극명히 갈려갖고 한 3대7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응이 좋았던 게 잘 팔렸다가 한 30%고 안 좋았다가 70%. 보통 보시게 되면 이마트 피코그 제품들을 많이 보시면 알 거예요. 그게 쭉 가다가 빠질 때가 있어요. 그거는 무조건 거기서는 소비자 패널 다 거칩니다. 거쳤는데 얘가 빠져요. 그거는 매출이 발생 안 하기 때문에 인아웃이 계속 매장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유사한 걸 계속, 아니면 다른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RTC로 봤던 거는 거진 80% 이상이 매출이 많이 발생을 했고, 그 이제 20% 정도는 저조한 경우도 있고 이랬습니다. 그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 그 식품을 제조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보통 이제 직접 그 신세계에서 제조를 할 수도 있지만, 아마 이제 다른 기타 이제 OEM을 주는 이제 그 협력업체들이 있을 텐데, 그 협력업체를 이제 고르는 기준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만들었던 것 중에 아마 국내 최초로 했던 게 아마 냉면 쪽에 계란. 제가 계란을 2011년도에 최초로 넣었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근데 우선 OEM 업체를 선정하는 건, 예전에 신세계 푸드가 제조 기반이 없을 때는 여기 계셨던, 제가 이제 명함 이제 주고받았는데 동방, 씨아스, 지금 삼조셀텍, 원일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조 기반을 갖추고 나서는 이제 저희 자체로 제조를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김치, 부대찌개 들어간 김치가 예전에 CJ 거 쓰다가 청정호로 바꿨습니다. 근데 왜 청정호로 바꿨냐면 CJ가 못해서가 아니라 CJ가 요건 돼서 납품을 못하겠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 검토했던 게 있어요. 청정원이냐 아니면 하늘김치냐 연안김치냐.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잘 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첫째적으로 골랐던 거는 거기에 대응을 얼마나 빨리 해줄 수 있는 업체가 어디냐, 그리고 그 맛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그래서 김치 제조법부터 거기 관리되는 프로세스까지 다 검토를 했습니다. 쉽게 갖고 불시에 점검 나갔을 때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데 과연 어딜까를 가면은 무조건 대기업은 아닌데, 그때 당시 했을 때는 대상이 괜찮은 대상에서 담당 연구원하고 같이 이제 그 제품을 만들었죠. 한울에서도 검토는 했으나 그게 있어요. 과거 이력. 식약처나 어디에 뭔가 걸려있던 그 이력이 있으면 좀 안 좋아요. 혹시 또 나올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우선 제외시키고, 연안이라는 김치는 쉽게 따지면은 걸린 이력 그작 몰라요. 없었어요. 근데 원재료에서 저희가 이제 안 된다고 판단했죠. 맛은 이제 제껴두고 원재료 관리 기준이 너무 미약했던 거죠. 이렇게 CJ나 대상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통배출해갖고 5통, 6통 해갖고 요 PVC에 들어가 있는 거 그 사이즈에 맞는 배추만 쓰는데, 연안김치는 밭대기 재배를 하기 때문에 밭대기를 띄웁니다. 그냥 원재료가 들쑥날쑥 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우선 배제했고요. 아마 대부분들이 진행하게 되면은 좀 더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데를 컨택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소기업에서도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설례로 보면 이마트에 순대 보셨죠? 보승순대가 옛날에 매출 엄청 안 좋았어요. 근데 이마트 PL 제품 하고 하면서 매출액이 150, 200억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신세계에서도 아주 중소업체라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쪽이 깔끔하고 없는 거다라면 그쪽 거래를 하죠. 근데 뭐냐면 과거에 좀 깨끗해야 되는 그 상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 완제품이다 보니까 이게 그 단가에 대한 안전성을 가져가려면 이 원재료에 대한 이제 그 단가도 중요할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신세계에서 직접 그 핸들링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 협력업체한테 맡기고 어떤 이제 계약에 의해서 이제 계속 구매를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소스를 저희가 직접 하다 보니까 소스 쪽에 보면 지금 원일, 동방, 삼조 여기보다 약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쉽게 따져갖고 마요네즈 하는 저기에서 식용유 컨트롤 하잖아요. 그러면은 신세계 푸드에 마요네즈 만든다? 저 못 따라가요, 초반에. 근데 저희가 이제 자체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거는 급식을 같이 가지고 가기 때문에 채소군이나 수산군에서는 일부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데 나머지에서는 파인퍼는 없습니다. 왜? 양이 푸드는 이마트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타사 같은 경우는 매출액으로 보면 신세계 푸드가 전체 매출 볼륨이 큰 거지 소스 쪽만 보면 매출 볼륨이 엄청 낮거든요. 근데 타사 같은 경우 매출 볼륨이 있기 때문에 각각에 올려야 되는 경영이 엄청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이제 저희도 자체 제조하는 게 있고 가격이 너무 제가 제 입장에서 너무 높잖아요. 푸드에 안 맡겨요. 이쪽에 다른 데로 주죠. 알고는 있으면 그쪽에서 가격 했을 때 2배 차이 나는데 제 입장에서는 얘를 갖다 저가에 해갖고 뭐 이익률이라는 판매가를 낮춰서라도 더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후자를 택하는 경우도 있죠. 지금은 이제 방향이 바뀐 게 푸드 이렇게 알아봤더니 영업망도 이제 부서도 많이 늘어나면서 확대가 많이 됐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는 롯데를 영업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마트만 하지 말고 홈프리든 롯데든 다 해라. 근데 이게 계속 이제 치열하게 아마 영업하시는 분들은 더 힘드시겠지만은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일회 용기에 담긴 그 제품 중에요. 그러니까 지금 판매되는 제품 중에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매출이 높은 그 메뉴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요. 순두부찌개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제품들 된장찌개도 있고 한데 가장 잘 팔리는 거는 소비자가 가장 귀찮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쉽게 그 부대찌개가 대품이 되는 게 부대찌개 하나 만들고자 해갖고 프랑크 소세지하고 스팸 사갖고 하잖아요.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요. 그러니까 손이 많이 가고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들, 재료가 또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것들을 주력으로 이제 구색하면은 그러고 특이한 거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소비자들이 가장 인식이 좋은 거, 가장 이제 선호하는 것, 그거 위주가 가장 판매가 높고요. 저도 뭐 색다른 거 만든다고 막 여러 개 해봤는데 의미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대찌개에서도 저도 이제 스토리 만들어 놓은 거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파주 부대찌개, 의정부 부대찌개, 송탄 부대찌개. 제가 이제 3대 키워드를 갖고 그 제품 유형은 이제 나눠놨죠. 스토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거대로 이제 나가면은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부대찌개를 선호하는 게 그겁니다. 소비자들은 부대찌개를 많이 먹고 지금 부대찌개 브랜드 되게 많잖아요. 계속 유지가 돼, 계속 출점하고. 그러면 가장 그런 분들이 가장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요번에 그 살례를 잠깐만 얘기 드리면 아마 오늘이나 내일쯤 송탄 체내집에 저희가 갖고 들어가요. 역으로. 근데 뭐냐면은 그 냄비에 부대찌개를 제가 다 세팅을 했어요. 지금 엔터팩에 칠링만 해서 주잖아요. 제가 그걸 갖다가 다 체내집 스타일로 그냥 민지 엄청 푸짐하잖아요. 쫙 깔아서 그냥 볼 때 저희 사진이 있는데 너무 이뻐요. 그냥 직접 집에 가서 냄비에만 올려놓고 끓여 먹고 캠핑을 가든 야외 나가든 어디 가든 간에 올려놓고 끓이기만 되니까 되게 편리한 거죠. 근데 얘를 엔터팩으로만 포장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별도의 냄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거든요. 저도 이제 야외 나가서 먹을 때 그 양은 냄비 3,000원짜리 사긴 해요. 근데 옆에 이제 꺼먹 묻고 다 타고 그러면은 항상 갈 때 고민을 하죠. 이걸 버려야 되나 가지고 가서 얘를 씻어 써야 되나 했는데 거짓 결론은 그냥 버리는 쪽으로 갑니다. 얘에서 집에 가야 더 좋은 거 있으니까 굳이 뭐하러 가서 얘를 갖다 닦아서 써야 되냐 이제 그런 개념이 생기더라고요. 저 자체 이게 제가 알림이 있어갖고 이런 게 아니라 옛날부터 얘를 유심히 그렇게 보다 보니까 그거면 이제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 활용 방안을 이쪽에도 괜찮다 얘기 드리는 게 그래서 이제 이쪽 분야가 저도 이제 가망성이 있고 좋다 그렇게 느끼는 거고. 일단 아까 그 메뉴 개발 영국의 메뉴 개발 프로세스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저는 이제 외식업에서 메뉴 개발할 때 그 뭐 여러 사람들이 참여를 하잖아요. 뭐 메뉴 개발자, 그다음에 마케터, 뭐 영업 관련된 사람, 구매팀, 뭐 여러 가지 그 여러 명의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이렇게 뭐 보이지 않는 이게 힘의 싸움도 있는 것 같고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책임자는 또 누구로 할 거냐, 막 성과에 대한 건 누가 가장 큰 책임자냐, 뭐 여러 가지 그런 헤게모니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연구 개발 그 개발 프로세스에서는 PM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안 나타나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그리고 그 부서 간의 이런 다툼이나 혹은 이런 조율들이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가는 거는 마케팅에서 가고요. 근데 마케팅과 이제 저의 관계에서는 저는 이제 신세계 푸드 있을 때 오픈 연구소 오픈 멤버라서 분명히 여기에는 장단점이 있는데 앙숙은 있습니다. 연구원인데 메이 바이어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금방 해줄 것도 안 해줍니다. 이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합니다. 근데 제가 나설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픈 이제 PD 개념을 해갖고 이건 내가 만든 컨셉이고 하기 때문에 내가 갈 거야.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마트 가서 가격 설정부터 하는 것까지 다 제가 할 때도 있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알력 싸움이긴 한데 조금 힘 있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가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마케팅이 주도를 하게 되고요. 쭉 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이 바이어하고 좀 친해서 얘기할 때는 바로바로 해주면 되는데 옆에 동료가 조금 힘들어하고 그러면은 제가 역으로 가서 이제 얘기를 해주죠. 이거 좀 빨리 해주라고 하면 다음날 바로 샘플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회사에서도 관계 형성을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내 이속만 챙기려고 바이어 쪽에 나쁜 말만 계속 하면은 그 바이어는 그 부서에 깨지고 해당 팀장한테 깨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 안 갚으면 이제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여기 안 해준다면 우회적으로 담당 임원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최종적인 거는 마케팅에서 하는 게 거진 들어가고요. 그 이후에 저희 이제 쉽게 갖고 제품 개발 의뢰서 자체가 마케팅에서 쓰게끔, 마케팅이나 영업부서에 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이 좀 다 해당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아마 회사별로 총괄하는 주무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해당 부서가 최고 저희가 되고요. 난이도가 있고 막 이런 것들은 연구원들이 기피하거나 막 시간 끌려면 끌거든요. 그런 거에서는 이제 마케터들이 조금 막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아마 소스 계신 분들 아마 생산팀 눈치 엄청 보실 겁니다. 급발주 들어올 때 사정 해갖고 막 하고 그러면 관계 되게 좋잖아요. 그러면은 생산 계획했던 거 뒤로 미루고 얘부터 먼저 생산해서 해줍니다. 그거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 지난번에 HMR 발표를 그 천일식품의 장재민 매니저님이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앞에 사실 뭐 용어 이런 것들이 갑자기 모르는 용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편 강연을 유튜브에서 보시면 아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메뉴 개발에 관련된 강연으로는 첫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유익한 강연 해주신 조정환 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